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02786-102 또는 1073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어요. 그 사이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오픈 베이스요. 오픈 베이스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670원에 네. 비중은 15%입니다. 오픈 베이스 매수 가격 3,670원에 비중 15%. 중요한 순간에 와 계시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강명래 네. 전문가님, 오픈 베이스 어떠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소리를 약간만 좀 크게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거든요. 예? 이제 좀 괜찮습니다. 좀 잠깐 수화기를 좀 가까이 대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지금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좀 며칠 된 것 같아요. 며칠 되셨어요. 그럼 여기 갔다 와가지고. 네, 좋습니다. 일단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에 참 여러 가지 재료와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테마로 여러 개로 접근할 수 있는데 AI 관련주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정치 테마로도 사실 접근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멘텀 부자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계 복귀를 선언한 이후에 그 관련주들이 사실 좀 잘 가고 있는데 그 비해서는 오픈 베이스가 크게 지금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고 지금 데이터 3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원래 관련 수혜주로도 오픈 베이스가 이제 분류되기도 했었는데 그 재료가 끝나고 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딱히 지금 뭐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지금 현재로서는 뭐 물론 지금 당장 뭐 매도하실 이유는 없으세요. 그래서 뭐 가격 전략만 잘 챙기신다면은 일단 수익 보고는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그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픈 베이스가 보시면은 참 최근에 아주 좀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에 잘 왔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좀 돌파를 하지 못했던 그런 구간대인 대략 3,500원대 후반대를 최근 이제 1월 7일이었죠. 1월 7일에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지금 4,000원대까지 돌파 시도를 했지만은 또 매물에 막혀서 딱히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데 4,000원대를 한번 쫙 꺼보면요. 과거에도 보시면 작년 6월이었습니다. 요때 지금 매물이 지금 거의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선만 잘 지지가 된다면은 계속 일단 보유를 하십사. 비중도 15%시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지금 3,500원, 대략 한 3,500원을 종가상으로 이탈을 한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만약에 오히려 손절을 친 다음에 오히려 한 2,900원에서 3,000원 사이 이 아래로 내려올 때 다시 잡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4,000원대는 쉽게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서 물론 지금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 3법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그 관련주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정치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관련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행보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사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변동성이 클 수가 있으니까 일단 4,000원대 정도 가면은 일단 일부 이익 실현을 하세요.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좀 갖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뭐 정리는 다 되셨나요? 그러면?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 내고 나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수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3,500원 조가상 이탈 시에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고요. 더 아래 구간에서 더 좋은 가격으로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000원대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3,500원, 4,000원대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자, 다음에는 문자 넘어가서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제인 캐스터.
네, 실시간 문자 상담 시간입니다. 이란발 악재가 진정되면서 우리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종목 아직 손실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10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풀어볼게요. 유니셈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480원에 비중은 30%. 오늘 종가는 5,790원인데요. 지금 수익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병준 전문가님, 유니셈 앞으로 어떤가요? 네, 우선 수익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종목이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이 섹터 내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은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크러버를 이제 주력 장비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LCD와 LED, 태양광 관련한 이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올 LED 관련한 이제 장비도 수주를 하면서 중국발 수혜 종목에도 좀 편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추가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적으로는 단기 목표가는 6,500원 잡아드리고요. 중기적인 목표가로는 이제 7,000원 잡아드릴 텐데 우선적으로 비중이 한 30% 이신 점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지금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좀 중기적인 저항대와 매물대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자 한다면은 6,000원, 7,000원에서 비중을 줄여주시고 새로운 종목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오히려 기회비용 차원에서 좋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한번 1년 정도 끌고 가겠다, 6개월 끌고 가겠다 하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가져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네, 단기적 관점, 그리고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 관점까지 설명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마지막 1월 효과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감명근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인데요. 2020년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어라. 제가 방금 송가인 흉내를 냈는데요. 이 회사가 이 송가인 관련 지금 광고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이 이 송가인 들어갔는지, 또 송가인 효과를 수혜를 받을 종목이 무엇인지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고요. 숨은 화장품주 힝 몰랐지? 라고 해주셨는데요. 힝 몰랐지? 이 종목은요. 화장품 판매 회사가 아니고요. 화장품 용기 회사입니다. 지금 숨은 종목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공개할게요.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이번에는 휠라코리아 풀어볼게요. 휠라코리아 전망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한알령 풀리고 휠라 신발 겁나 팔린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매수가라 비중을 안 적어주셨는데요. 감명근 전문가는 앞으로 전망 어떤가요? 네, 휠라코리아 지금 매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휠라코리아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매수하려면 매수하지 마시고 대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겁나 팔린다고 말씀을 방송용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지금 중국 시장은 아주 괜찮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수익도 잘 나고 있고 그에 대한 로열티 수익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트리bu터 같은 이제 히트 상품들이 점차 이제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실적도 좋지 않고 그에 대해서 또 로열티가 또 적게 들어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4분기 실적도 지금 대충 기대치를 보니까 지금 시장 전망보다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흐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될 점이 보시면은 이때 5만 초반대가 이때 지지가 되다가 지금 1월 이제 9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락한 이유 그리고 지금 매도세가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중국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지지선이 이탈한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저항을 받고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당분간은 휠라코리아는 멀어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알령 관련 호재가 있지만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명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102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지혜 앵커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BM이요. 오, 매수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되세요? 52,200원에 30%요. 와, 시청자님 수익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 종목 근데 지금 예, 어떻게 좀 또 조정을 받아서 또 하락을 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지 아니면 버텨야 되는지. 이 종목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래서 전망을 네. 전문가님께 여쭤볼까요? 네네, 부탁할게요. 네, 최병진 전문가님, 에코프로 BM입니다. 좋은 이야기들 기대감은 커지는데 이 종목은 어때요? 네, 우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TV 보고 계세요? 아니요, 몸살 못 보고 와가지고 계세요? 병원에 막 병원에 아, 내종의 제방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의견 말씀드리자면 버틸 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텨도 된다는 거죠? 예, 버텨도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2차전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에코프로 이제 그룹사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에서 이제 포항시에 1조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시설을 굉장히 좀 많이 확대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설 설비가 이제 늘어나면은 그만큼 생산 물량이 늘어나서 매출이 많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기업 가치라는 게 매출이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면은 점차적으로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게 보이는 구간대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한 7만 원대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혹시 뉴스 기사 보시면은 테슬라 미국 전기차 아시죠? 예. 네,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지금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모델 3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보급형 모델을 생산을 하는데 테슬라 이제 모델을 이제 생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전기차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네. 만한 게. 근데 이제 중국 기업들에서도 이제 수요를 뭐 어떻게 보면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조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물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본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추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6만 5천에서 7만 원까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네네. 수익이 중인데 네네네. 예, 또 조정이 나와서 하락을 많이 하게 되면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네. 계속 버티고 또 괜찮은 건지 음. 많은 조정이 나오면 다시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그러시면 제가 그냥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15일 날 미중무역 1단계 합의 서명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네네. 만약에 이게 네, 안 될 알고 수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안 되면 이제 2차전지 업종 자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 네.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뭐 안전하게 내일 정도에 이제 한 5만 7천 원 부근에서 아니면 이상에서 한 절반 정도 줄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줄여주시고 만약에 1단계 서명이 잘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진입을 하시던가 이 종목 말고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많거든요. 뭐 사마 네. 콘덴서나 뭐 코스모 관련 그룹주들도 있고 뭐 LNF나 여러 종목들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좀 들어가셔도 괜찮은 부분이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뭐 안전하고 뭐 걱정 많이 되신다 하면은 뭐 내일 정도에 한번 절반 정도 아니시면 비중이 30%이니까 한 20%는 좀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합의 잘 되면은 뭐 관련주들 또 올라가니까 걔네들 편승하면 되거든요. 예. 환승한다. 합의 네. 잘 돼가지고 그냥 버티고 6만 3천 원까지 이어서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아니다고 하시면 뭐 버틸 수 있다 하시면은 한번 버텨 보시면서 한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뭐 6만 3천 원 올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번 6만 3천 원이나 6만 5천 원까지 쭉 버텨볼까 이 생각. 제가 봤을 때 뭐 버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공장이 계속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차 미중도 합의할 때가 됐지 않나요?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네네. 6만 3천 원까지나 6만 5천 원까지 쭉 버텨보려고요. 네, 그렇죠. 왜냐면 6만 원에서 지금 6만 5천 원 사이에 여러 가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한 네. 6만 3천 원이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을 수 네네. 있고 그 이상 가격대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게 네. 네, 그 정도에 한번 정리하신다고 보셔도 되고 뭐 6만 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알아봤습니다. 자, 문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인캐스터. 네, 다음 문자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포스코 엠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9,020원, 상담 부탁드려요. 비중은 20% 담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4,825원입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감명근 전문가님, 포스코 엠텍 어떡하죠? 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조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반등시마다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그룹의 이제 탈산제 그리고 비롯해서 이제 철강 제품 포장재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의 이제 이제 소속돼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망간이나 마그네슘 공장 등을 이제 직접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뭐 남북 그 광물 자원 관련주로도 뭐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지금 뭐 하락 추세 이후에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래 거 드린 자리가 4,350원입니다. 4,350원을 손절가로 남겨두고요. 이탈을 한다면은 일단 전량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그나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철강 경기를 전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올해도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크게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반등시마다 그래서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대략 이제 5,3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5,300원 정도에는 지금 장기 이평선 하락하는 장기 이평선에서 맞아서 좀 또 저항을 받을 확률이 크고요. 과거 보시면 5,300원을 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5,300원 이후 가격대 보시면 거의 갭 저항도 있고요.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서지는 못할 그런 움직임입니다. 따라서 5,300원대 도달하면은 전량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5,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내일장 공략주 힌트 드려볼게요. 먼저 감명근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고요. 2020년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어라. 송가인에 관한 종목입니다. 술 관련주예요. 어떤 종목인지 곧 공개가 됩니다. 다음으로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글자고요. 숨은 화장품주, 힝 몰랐지라고 하는데요. 화장품 용기 관련주, 연우 아니고요. 바로 5글자 종목입니다. 잠시 뒤에 공개할게요.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이번에는 NC소프트 풀어볼게요. 요즘 상승 탄력이 대단했죠. 매수가는 50만 원, 비중은 80%. 매도가가 궁금하신가 봐요. 오늘 61만 4천 원입니다. 최병진 전문가님, NC소프트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리니지 모바일 2 관련해가지고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기업입니다.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뭐 짧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3가지 포인트를 아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작년 2019년도보다 40% 이상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관련한 이슈인데요. 중국의 판호가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중국 진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게임 업종 자체가 중국 관련한 수혜 업종입니다. 1단계 합의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서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게임 업종 관련한 대장주로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우선적으로 단기 목표가는 65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 중기적으로는 한 70만 원, 68만 원에서 70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65만 원, 그리고 중기 목표가 7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아쉽게 못 풀어드릴 문자는요. 내일 뽀상뽀상 보너스 상담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문자 해결.